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2026년 AI 기술 환경 및 전략 가이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어떤 모델이 더 높은 벤치마크 점수를 기록하는지에 매몰된 모델 전쟁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모델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모델과 인프라, 그리고 최적화 기법이 결합된 아키텍처의 시대입니다. 클로드 4.5나 GPT 5.2 같은 최신 모델들을 어떻게 VLLM과 같은 서빙 엔진에 결합하고 나아가 지연 시간과 메모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컨텍스트 폴딩 기반의 RLM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 전략적 로드맵을 지금부터 하나씩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AI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더 아레나, 즉 시장의 역학입니다. 오픈AI가 소비자 앱 시장을, 엔스로픽이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구글이 가성비 시장을 각각 선점하며 전문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전략입니다. 배치 처리를 통한 높은 처리량은 VLLM이, 대화형 앱의 낮은 지연 시간은 TGI가 우세합니다. 세 번째는 방법론입니다. 외부 지식 검색은 RAG로, 모델의 스타일과 형식 내재화는 로라나 파인튜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업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넥스트 패러다임입니다. 무한한 컨텍스트 처리를 위해 스스로 사고를 관리하는 재기적 언어 모델, RAE 부상하며 미래 아키텍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AI 업계의 두 거인, 엔스로픽과 오픈AI의 전략은 확연히 다릅니다. 엔스로픽은 신중한 확장이라는 철학을 고수합니다. 헌법적 AI를 기반으로 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특히 코딩의 신뢰성이 중요한 금융이나 헬스케어 같은 규제 산업에서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오픈AI는 전면적인 기능 통합을 지향합니다. 소라 이와 같은 압도적인 멀티모달 기능과 강력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무기로 전체 생성형 AI 트래픽의 무려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와 보안이 핵심이라면 엔스로픽을, 빠른 혁신과 올인원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오픈AI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개발 생산성에 직결되는 코딩 성능 지표인 SWE 벤치 점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구글의 제미나이 3%로 77.4%라는 놀라운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메가 이상의 대규모 레거시 코드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압도적인 가성비 덕분입니다. 엔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5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최적화와 복잡한 디버깅에서 강점을 보이며 2위에 올랐습니다. GPT 5.2 코덱스는 수학적 추론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지만 순수 코딩 구현 능력에서는 다소 밀리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분석 규모와 디버깅 난이도에 따라 모델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모델을 선택할 때 마주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이나 대형 로펌의 사례입니다. 수천 페이지의 판례와 증거 문서를 분석하여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야 한다면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최적입니다. 엄격한 보안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긴 문맥을 정교하게 추론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글로벌 커머스 기업의 고객 응대 에이전트라면 오픈AI가 강력한 대안이 됩니다. 실시간 보이스 API를 통해 고객의 음성 톤을 감지하고 자연스럽게 응대하며 소라이를 활용해 제품 사용법을 영상으로 즉석에서 만들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나 대량의 민원 서류를 디지털화하는 기업의 경우입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수백만 건의 서류를 처리할 때 예산 절감이 핵심입니다. 이때는 구글 제미나이 3%와 플래시 모델을 혼합하여 가성비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영리한 전략입니다. 이처럼 도메인의 성격에 따라 모델을 배치하는 것이 아키텍처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모델을 선정한 후에는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가 관건입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의 제미나이 3 시리즈는 싱킹 레벨이라는 파라미터를 통해 모델의 추론 깊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긴 프롬프트 작업 시 컨텍스트 캐싱의 TTL 설정을 적절히 활용하면 비용을 최대 96%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운영 효율의 또 다른 핵심은 LITELLM 프록시입니다. 오픈AI, 제미나이, 엔스로픽 등 각기 다른 API 규격을 오픈AI 포맷 하나로 통일해주기 때문에 코드 한 줄 바꾸지 않고도 상황에 맞춰 백엔드 모델을 즉시 교체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인프라 엔진인 VLLM과 TGI의 선택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실질적인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권의 보고서 자동 생성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밤사이 수천 명의 고객을 위한 투자 분석 보고서를 생성해야 한다면 개별 응답 속도보다는 전체 처리량이 중요합니다. 이때 VLLM을 사용하면 페이지드 어텐션 기술을 통해 하드웨어 자원을 100%에 가깝게 활용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보고서 발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타트업의 실시간 코딩 어시스턴트나 심리상담 챗봇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용자는 AI가 답변을 생각하는 단 1초의 지연 시간에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때는 TGI를 배치해야 합니다. TGI는 첫 토큰 생성 속도, 즉 TTFT를 최소화하여 마치 사람이 타이핑하는 것처럼 끊김없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내부 백오피스용은 VLLM, 고객 대면 서비스는 TGI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이유입니다. 최적화 방법론을 실제 우리 회사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할지 업종별 사례로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정보기술 기업의 사내 기술 지원 챗봇입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최신 기술 매뉴얼과 공지사항을 AI가 알아야 한다면 매번 모델을 새로 학습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RAG를 통해 최신 문서를 검색 엔진처럼 찾아 읽게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 럭셔리 브랜드나 패션 기업의 마케팅 에이전트 사례입니다. 정보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특유의 우아하고 정중한 말투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때는 로라를 활용합니다. 적은 데이터로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어조와 포맷을 모델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입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전문 모델이나 특수 언어 번역기처럼 도메인 지식이 깊이 내재화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큰 비용을 들여 풀 파인튜닝을 진행합니다. 결국 지식은 RAG로 수급하고 브랜드의 색깔은 로라로 칠하는 전략이 가장 경제적인 최적화 경로입니다. 모델의 응답 품질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4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템퍼러처는 모델의 창의성을 결정합니다. 0.2 정도로 낮추면 매우 사실적이고 결정적인 답변을, 1.0 이상으로 높이면 무작위성이 강한 창의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둘째, 타피는 상위 확률 토큰들만 고려하여 답변의 다양성을 조절합니다. 셋째, 페널티 옵션을 특정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주제를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텍스트가 같은 말만 반복하는 루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죠. 마지막으로 맥스 토큰은 응답의 최대 길이를 제한하여 비용을 통제하고 스탑 시퀀스와 결합하여 정해진 구조의 답변만 출력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마지막 핵심 메시지입니다. 무한히 늘어나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운영 비용과 지연 시간은 직선으로 급격히 상승합니다. 하지만 모델의 성능은 특정 지점, 보통 16K에서 32K 사이를 지나며 급격히 떨어지는 컨텍스트 로트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모델이 오히려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긴 문맥을 집어넣기보다는 앞서 설명한 RAG나 컨텍스트를 압축하는 RLM 아키텍처를 통해 모델이 꼭 필요한 정보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설계가 2026년 성공적인 AI 전략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RLM 아키텍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규모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천 개의 물류 송장과 재고 현황 PDF를 모델에 한꺼번에 밀어넣으면 일반적인 모델은 정보 과부하로 인해 핵심 수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RLM은 다릅니다. 먼저 파이썬 REPL을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만 필터링하는 코드를 짜고 실행합니다. 그 다음 서브 모델들에게 각 지역별 재고 요약을 맡기는 식으로 작업을 분할하여 위임하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최종 수치만 변수에 저장하는 컨텍스트 폴딩을 통해 문맥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이는 모델이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스스로 코드를 짜서 정보를 정제하는 스마트한 디지털 운영팀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RAM의 성능이 실제 리서치 업무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심층 시장 분석 시나리오입니다. 과거 10년치의 방대한 시장 보고서와 뉴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일반적인 대형 언어 모델은 초반부의 중요한 맥락을 잊어버리거나 사실관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우롱 벤치마크 결과가 보여주듯 RAM은 1.5 메가토큰 이상의 초장문 문맥에서도 지능의 저하 없이 압도적인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이는 서브 모델들이 병렬로 투입되어 방대한 자료를 조각내어 분석한 뒤 최종 결과물만 조립해내기 때문입니다. 일반 모델이 처리하지 못해 사람이 일일이 읽어야 했던 초거대 데이터 분석 업무를 이제는 RAM 아키텍처 하나로 자동화하여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 성격에 가장 적합한 도입 전략은 무엇일까요? 먼저 에듀테크 스타트업 같은 애자일 조직이라면 GPT 5.2의 강력한 지능과 제미나이 플래시의 가성비를 조합해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하십시오. LIT LLM 프록시를 쓰면 시장 상황에 따라 모델을 하루 만에 교체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갖게 됩니다. 반면 금융 지주사 같은 엔터프라이즈는 보안이 생명입니다. 데이터 유출 우려가 없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VLLM 엔진을 올리고 기업 내부 기밀 문서는 로라 튜닝을 거친 프라이빗 RAG로 관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 연구소처럼 장기적인 실험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면 오픈소스 기반의 라마 모델의 컨텍스트 폴딩 아키텍처를 결합하여 연구 데이터의 맥락을 수개월간 유지하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의 논의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3가지 생존 원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능의 다각화입니다. 특정 모델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코딩과 정교한 문서는 클로드에게, 영상과 멀티모달 서비스는 오픈 AI에게 맡기는 이원화 전략으로 리스크를 분산하십시오. 둘째,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십시오. 모델이 엔진이라면 서빙 엔진은 차체와 같습니다. VLLM이나 TGI 중 서비스 성격에 맞는 엔진을 선택하는 것이 곧 기업의 가성비와 성능 경쟁력이 됩니다. 셋째, 재기적 에이전트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단순한 채팅창을 넘어 모델이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관리하고 코드를 실행하는 RAM 시대를 대비해 지금부터 사내의 파이썬 샌드박스 같은 보안 실행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시길 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미팅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 기술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서버 부하가 걱정된다면 페이지드 어텐션을 통해 GPU 처리량을 높였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델이 자꾸 헛소리를 하거나 비용만 많이 나온다면 그것은 컨텍스트 로트 현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해결책으로 컨텍스트 폴딩을 도입하여 필요한 정보만 효율적으로 남기도록 아키텍처를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경험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첫 응답 속도인 TTFT 지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용어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2026년의 AI 아키텍처 전략을 완벽히 리드하실 수 있습니다.